예, 저는 한국의 CBDC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한국도 이제 CBDC라는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BDC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법정 화폐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 그런 거를 뿐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CBDC를 한번 알아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런 글로벌 통화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이제 각국이 통화 주권을 지키고 경제적 독립성을 이제 강화하거나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 유동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존 법정 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에 따라 이런 탈중앙화 금융뿐만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했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도 대응으로 부상했고, 또한 여기에 따라 또 CBDC도 디지털 금융이나 기존 금융의 보완을 하려고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이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한계나 이런 면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또한 그에 따른 또 코인이라는 발행을 통한 유동성을 이런 확보라는 또한 통화의 대안이 나타났죠. 이렇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이 법정화폐의 신뢰성을 또 약화하기도 하면서 이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또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또 등장했습니다. 또한 그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를 겪었듯이 이게 글로벌 통화 시스템, 글로벌 통화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쟁 속에서 이제 한국은 대외 정책에 따라 이러한 통화가 크게 좀 더 영향을 받을 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강대국과 다 같이 협력하면서 또 중앙에 또 그런 것을 함께 나가는 금융 시스템에서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통화가 약 40% 이상 증가하는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죠. 그러한 글로벌 경제 그러한 시스템 중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막대한 통화를 공급함에 따라 이제 단순히 뭐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러한 유동성을 잘 알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CBDC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이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문제를 보완하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 봤습니다. CBDC와 블록체인 기술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스테이블 코인은 퍼블릭 시스템입니다. 근데 CBDC는 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퍼미션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구별이 됩니다. 저는 그 예전에 2017년도에 IBM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당시에 IBM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한때 B2B 기업 간의 이런 금융 시스템을 허가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배우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 퍼블릭 블록체인의 코인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접한 것보다 이제 좀 한번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학문적으로 좀 더 접근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은 이제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보안성과 통제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또 기업 간에 이제 퍼미션 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과 비교할 때 이제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 가능함에 인해 또한 여러 좀 익명성으로 인해 그런 활용도는 없지만 여러 사기나 금융 범죄가 가끔 종종 나타나고 있죠. 이에 반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운영 효율성이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BDC 시스템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향후 생각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CBDC 도입 현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MIT와 함께 글로벌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이번에 정부도 바뀌었지만 엄청난 달러 풀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화에서 이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CBC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로 결제 활성과 아무래도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때문에 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제 약간은 조금 떨어진 입장에서 기술이 조금 발전하고 있고 또한 유럽은 또 개인의 그런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또 미국과의 시스템에서 조금 약간은 또 자신들의 주체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통해 또한 뭐 요즘 또 국제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중국은 아무래도 디지털 위안화 CBDC에 되게 열성적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에 자본 유출이 엄청 됐기 때문에 그것이 디지털 비트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런 게 나갔다고 보고 그래서 전면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CBDC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이크로나로 하고 나이지리아, 뭐 바하마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CBDC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가 국제 결제 및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알듯이 예전 전통 금융으로는 최소 3일 송금을 하는데 3일이 걸리고 약 가까운 국가에 이를테면 대만으로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5만 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할 정도로 상당한 수수료도 높고 또한 3일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IMF와 BIS 국제결제은행은 CBDC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 안정 수행을 모색하고 있죠. 여기서 한국이 이제 그런 쪽에 좀 기술이 있다고 보고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선정해서 이제 한국이 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CBDC를 되게 하고 있는데,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시장을 막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권을 이나 데이터 이런 활용도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이 정부에 따라 방침대로 하기 때문에 중국이 CBDC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CBDC 공산주의 국가에 연관된다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한국이 이렇게 단순한 시각을 넘어서 이제 이런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IMF와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통화 이런 전쟁에서 통화 주권과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으로 GBDC도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 맞습니다. 저는 딱 정치색도 중도고 예, 왜냐하면 요즘 강남에 뭐 보니까 뭐 교 기독연합 이런 곳에서 뭐 멸공 이러면서 CBDC 반대 뭐 이렇게 이런 인식이 있던데 그런 대중들이 그런 단순하게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기술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CBDC는 이제 2022년에 한국은행이 시범 사업과 테스트 베드를 하면서 CBDC 개발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 자료였는데요. 당시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진 시범 사업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또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기 때문에 BIS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BIS가 잘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제 브라운드엑스와 람다 256 거기서 이제 핀테크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또 추진하시는 또 기업 정보도 꾸준히 익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익혀왔는데요. 음, 거기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이제 블록체인을 되게 강화, 언제나 진흥시키고 발전하려고 하면서도 또 한국은행과 이번에 연계해서 만들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좀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그런 쪽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려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래로 이제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평가단 활동도 하면서 이제 작년에도 혁신 평가단으로 선정받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사업평가단을 하면서 이런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11월 30일 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제 1년간의 이거 사업평가를 발표하면서 거기서 많은 분들도 뵙고 봤던 것이 한국은 이제 디지털 사업과 연계해 CBDC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중복 수급되거나 이게 명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그냥 전통시장 같은 그런 걸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의 계좌를 활용하거나 해서 수많은 어떤 영리를 취하려는 기업들이 대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탈세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바우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투명하고 활용적인 정책 집행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오아이오라는 기업과 이제 그 관련 또 기업들이 있었는데 수오아이오는 제가 2019년도 바이낸스 해커톤에서 저는 그때 기획 리그를 우승했고 개발 리그를 수오아이오가 또 우승하시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보안 쪽으로 이제 차근히 이제 잘 하시면서 이번에 또 그런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통화 유동성에서 이제 CBDC와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화정책 일부로 또 활동하기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또 민간 기업이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줄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각자 역할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드렸던 그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어 미국이 아무래도 통화가 이제 엄청 달러를 풀므로 인해서 그 디지털 달러에 대한 패권이 약해지는 것을 이제 그것을 고려했을 때 그것을 그 달러 대신 이제 금이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또 스테이블 코인을 좀 줄이면서도 금을 엄청 모았다고 합니다. 금을 모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에 대한 이제 달러로 금을 좀 사서 하는 것은 좀 더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과 이런 이더리움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그 유동성을 엄청 보완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또 중국과 같은 것은 또 CBDC를 활성화해서 좀 더 통제에 대한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이제 대응 전략 및 국민의 방향성이 이제 단순히 뭐 이게 뭐 이쪽 스펙 논리로 이거다 이게다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한 전통적인 이게 통화 이해도의 확대로 이게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 통화 이해도를 확대하면서 이제 국내 자본 시장을 이제 보호하거나 또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스테이블 코인 및 화폐 거래소의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이제 협력해서 이제 이것이 또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하나의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협력에서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을 이제 협력해서 선도적으로 이제 협의체 참여를 통해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CBDC 기술도 잘 활용해서 한국 원화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통화가 이제 국제 결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CBDC도 나타오고 있으니까 기술 한쪽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하나의 그런 유동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인식 제고를 하고 또한 이런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또 경제적 이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단순히 이제 외부 효과에 흔들리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먼저 유동성에 따라 이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해가고 하나의 통화 주권을 좀 더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